선희의 세상은 언제나 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투쟁에 저당 잡혀 있었다. 50여 년 전 온 마을 아이들이 홍역을 치를 때 선희는 유독 모질게 알았다. 열이 펄펄 끓는 몸으로 사경을 헤매다 간신히 눈을 떴을 때 그녀의 패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뒤였다. 그때부터였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기괴한 소리, 천음이 시작된 것은 중학교 시절 선희는 한 학년에 7반까지 있는 제법 큰 시골 학교에 다녔다. 450여 명의 동창 사이에서 선희는 늘 조용한 미인으로 통했다. 넓고 빳빳하게 풀을 먹인 흰카라 교복 상의에 무릎을 덮는 검은색 플리츠 치마 그리고 반짝이는 검정 구두.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이 부잣집 막내딸처럼 곱기만 했다. 하지만 선희는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장을 뛰어다닐 수 없었다. 조금만 빨리 걸어도 폐부 깊숙한 곳에서 으르릉, 으르릉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그 소리는 마치 선희의 몸속에 갇힌 괴물이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소리 같았다. 선희는 그 소리가 남들에게 들릴까봐 늘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천천히 남들보다 한 발짝 뒤처져 걸었다. 그 소리가 커질 때마다 선희의 자존감은 한 뼘씩 바닥으로 꺼져 내려갔다. 그런 선희를 유독 눈여겨보던 소년이 있었다. 바로 제이였다. 제이는 450명 동창 중에서도 훤칠한 키와 다정한 눈매로 인기가 많았던 아이였다. 하교 시간 선희가 숨이 차서 길가 코스모스 앞에 멈춰 서 있을 때면 제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나타나 곁을 지켰다. 선희야, 같이 갈까? 오늘 하늘 진짜 예쁘다. 제이는 선희의 거친 숨소리를 비웃지도 왜 그렇게 숨을 몰아쉬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저 선희의 느린 보폭에 맞춰 천천히 발을 뗐다. 어느 날 학교 뒤뜰 나무 아래서 제이는 수줍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당시에는 귀했던 만년필이었다. 이걸로 편지 자주 써. 나중에 우리 어른 되면 그때도 같이 걷자. 그것은 제이가 선희에게 준 인생 첫 고백이었다. 선희는 그 만년필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처음으로 자신의 폐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선희는 대도시에 있는 언니 집으로 떠나 여상에 진학했고 제이는 다른 도시로 가면서 그들의 풋풋했던 짝사랑은 마침표도 찍지 못한 채 흐지부지 잊혀갔다. 고등학교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언니 집에 얹혀 살며 어렵게 학교를 다녔지만 선희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다. 100m만 걸어도 노인처럼 가슴을 부여잡고 쉬어야 했다. 취업은커녕 평범한 일상조차 버거웠다. 친구들이 미팅을 하고 첫 키스의 추억을 쌓아갈 때 선희는 약봉지를 세며 방 안에 숨어 지냈다.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뭐해? 이 숨소리를 들으면 다들 도망갈 텐데. 선희는 스스로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했다. 동창들이 수소문에 전화를 걸어와도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와도 선희는 미련한 여자가 되어 모든 연락을 끊었다. 장애 2등급 판정을 받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 짐을 풀던 날 선희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울었다. 여기는 나의 무덤이다. 누구에게도 이 흉측한 숨소리를 들키지 않고 혼자 죽어갈 무덤. 그렇게 51년의 세월이 흘렀다. 선희의 일상은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었다. 가끔 언니 가족과 형식적인 식사를 하고 슈퍼에 가고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타오는 것이 활동의 전부였다. 밤마다 그녀는 막장 드라마를 보며 대리만족을 느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격정적으로 사랑하고 싸우지만 선희의 방 안에는 오직 으르릉 하는 자신의 숨소리만이 벽을 치고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 탁자 위에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울린 적 없는 과거로부터 날아온 운명의 신호였다. 화면에 뜬 낯선 번호. 그것이 51년 전 만년필을 건네던 그 소년, 아니 이제는 남자가 된 제이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선희에 방치되어 있던 심장이 다시 박동하기 시작했다. 35년 만의 재회,
그것은 선희가 쌓아올린 50년의 고독이라는 성벽을 단번에 무너뜨릴 폭풍의 시작이었다. 임대 아파트의 좁은 거실, TV에서는 누군가 악을 쓰며 복수를 다짐하는 막장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다. 선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약 봉지를 뜯다 멈칫했다. 테이블 위에서 윙윙대며 돌아가는 휴대폰.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모를 예감에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여보세요. 조심스레 내뱉은 목소리 뒤로 자신의 고질적인 천음이 섞여 들어갔다. 상대방의 정적. 그리고 들려온 낮은 저음의 목소리. 선인이? 나. 제이야. 기억나? 중학교 때 만년필 줬던. 그 순간 선희의 머릿속에선 흑백 필름처럼 멈춰있던 35년 전의 풍경들이 순식간에 천연색으로 현상되기 시작했다. 흙먼지 날리던 운동장, 넓은 카라 교복, 그리고 늘 자신의 느린 걸음에 맞춰 걷던 소년의 뒷모습. 제이는 동창의 명부를 뒤지고 수소문한 끝에 간신히 선희의 번호를 알아냈다고 했다. 만나고 싶다는 그의 제안에 선희는 본능적으로 거절의 말을 찾았다. 하지만 입술을 타고 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그래. 한번 보자, 우리. 약속 당일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50세가 넘은 나이, 폐병으로 인해 안색은 다소 창백했지만 이목구비는 여전히 또렷했다. 화장대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립스틱을 발라보았다. 붉은 색조가 입술에 닿자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는 여자라는 감각이 살아났다. 집 근처 카페 창가 자리 선희는 긴장한 채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세련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한눈에 봐도 잘 관리된 중년의 신사였다. 제이였다. 그는 선희를 발견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선희야, 세상에. 그대로네. 하나도 안 변했어. 제이는 선희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 소리를 덮어주려는 듯 더 활기차게 그간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는 선희가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한 첫사랑이었음을, 그 시절 그녀의 얼굴을 수없이 그렸음을 고백했다. 선희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왔다. 50평생 스스로를 결함 있는 물건처럼 여겨왔는데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보물 같은 기억이었다는 사실이 눈물겹게 고마웠다. 선희야, 우리 바다 보러 갈까? 시원한 바람 쐬면 기분 좋아질 거야. 제이의 제안은 단호하면서도 다정했다. 그는 선희를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웠다. 고급스러운 시트의 촉감과 은은한 방향제 냄새, 그리고 매끄러운 엔진 소리. 선희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느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속초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창문을 살짝 내리자 시원한 바람이 들이쳤다. 선희의 목에서 나는 으르릉, 으르릉 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들어갔다. 제이는 운전대를 잡은 채 틈틈이 선희의 안색을 살폈다. 중학교 때 내가 제일 예뻤어, 선희야. 동창들 사이에서도 넌 늘 신비로운 존재였지. 병이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몰랐어. 진작 알았다면 내가 더 일찍 너를 찾았을 텐데. 그의 배려 섞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속초에 도착했을 무렵 태양은 붉게 물들며 수평선 너머로 몸을 숨기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천음 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바닷가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100m만 걸어도 숨이 차는 선이었지만 제이의 팔짱을 끼고 걷는 그 길은 억만 리 길이라도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바닷가 횟집, 싱싱한 회와 함께 차가운 소주가 잔에 채워졌다. 선희는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독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싫지 않았다. 알코올 기운이 퍼지자 선희의 얼굴에 발그레한 홍조가 돌았다. 제이야, 난 사실 남자를 한 번도 몰라. 내가 이런 몸이라서. 취기를 빌려 털어놓은 고백에 제이는 잔을 내려놓고 선희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넌 지금 내 앞에 있는 김선이고 난 널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해. 오늘 밤 내 곁에 있고 싶어. 제이의 눈빛은 진실했다.
선희는 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욕망 그 이상의 애정을 읽었다. 51년 동안 굳게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이 소리 없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멀리 속초 해변의 화려한 불빛 사이로 그들의 운명적인 밤을 기다리는 K호텔의 높은 실루엣이 보였다. 그곳은 선희가 장애를 가진 노처녀에서 사랑받는 여자로 다시 태어날 성전이었다. 속초에서 가장 높은 곳 K호텔의 스위트룸 안에는 무거운 정적과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의 바다는 검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깊었고 그 위로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선희는 침대 끝에 걸터앉아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지켜온, 아니 어쩌면 가두어 두었던 자신의 육체. 그녀의 폐에서는 여전히 으르릉, 으르릉 하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소리가 부끄러운 장애의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외치는 고동 소리처럼 느껴졌다. 제이는 부드러운 손길로 와인을 따라 선희에게 건넸다. 선희야, 너무 긴장하지 마. 오늘 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야. 와인 한 잔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의 혈관이 확장되며 미세한 열기가 피어올랐다. 선희는 결심했다. 50살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남자의 손길을 허락하지 않았던 국보급이라 해도 좋을. 이 순결한 몸을 오늘 처음으로 나를 첫사랑이라 불러준 이 남자에게 온전히 주겠노라고. 제이가 먼저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선희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잠시 후 물소리가 멎고 가운을 걸친 그가 나왔다. 제이는 침대에 누워있는 선희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 시작된 깊고 진한 키스. 선희의 입술 사이로 남자의 숨결이 밀려들어왔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체온과 타액의 맛. 제이의 손이 선희의 옷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릴 때마다 선희의 몸은 마치 감전된 듯 가늘게 떨렸다. 옷이 허물처럼 벗겨지고 51년간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선희의 흰 살결이 조명 아래 드러났다. 제이는 탄성을 내뱉으며 그녀를 사랑스럽게 응시했다. 선희야. 정말 곱다. 너를 이제야 안다니. 제이의 노련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선희의 가슴을 지나 은밀한 곳으로 내려왔다. 한 번도 타인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그곳, 선희조차 스스로 만져본 적 없는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 그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 선희는 거의 기절할 것 같은 현기증을 느꼈다. 포르노를 보며 상상만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감각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집요하게 음부를 어루만지자 선희의 허리는 자신도 모르게 활처럼 휘어졌다. 기억조차 없던 메마른 천여림 사이로 51년의 세월을 뚫고 감출 수 없는 뜨거운 애액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허벅지를 타고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풍부했고 선희는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 격정적인 변화에 스스로 놀라 눈물을 흘렸다. 제이는 그녀의 젖은 꽃잎을 충분히 달래준 뒤 드디어 남성으로서의 거대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선희의 눈앞에 나타난 그의 것은 평생 상상도 못했던 기세로 단단하고 거대했다. 이게 정말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무서움과 경외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제이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선희의 귓가에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그녀의 굳게 닫힌 여성의 문을 천천히 두드렸다. 드디어 그의 거대한 물건이 선희의 중요 부분의 입구를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선희는 둔탁한 통증과 함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 통증은 곧 경이로운 압박감으로 변했다. 그의 물건이 천천히 들어왔다 빠지고 다시 아까보다 더 깊숙이 들어오기를 반복할 때마다 선희의 몸속 깊은 곳 어딘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의 물건 전부가 선희의 가장 깊은 곳, 자궁의 끝에 닿는 느낌은 평생 경험하지 못한 환희였다. 으르릉, 하. 천음과 신음이 뒤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제이의 허리 놀림이 점점 빨라질수록 선희는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쾌락의 파도에 몸을 맡겼다. 이제 더 이상 숨이 찬 고통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랑을 확인하는 뜨거운 숨결이었다. 절정의 순간 제이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선희의 몸 가장 깊숙한 곳에 뜨거운 생명수를 쏟아부었다. 선희는 그 순간 자신의 몸 안으로 무언가 뜨겁고 끈적한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선명하게 느꼈다. 그것은 51년간 비어있던 선희의 영혼을 채워주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제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남자라곤 사귀어 본 적도 없던 자신이 이토록 멋진 첫사랑에게 순결을 바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제 선희에게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욕심도 타인에 대한 부러움도 남지 않았다. 그저 이 남자의 품 안에서 한 명의 온전한 여자로 인정받았다는 최고의 만족감만이 전신을 휘감았다. 50대 중반에 치러진 선희의 첫 경험. 그것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고 그 어떤 허구 소설보다 더 진실한 인생의 승리였다. 선희는 제이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폐소리가 사랑의 노래처럼 들린다고 생각했다. 속초에서의 그 기적 같은 밤이 지나고 선희의 좁은 임대 아파트는 더 이상 유배지가 아니었다. 제이는 주말마다 서울에서 선희의 아파트가 있는 도심으로 달려왔다. 그가 올 때면 정적만 흐르던 402호실엔 화사한 꽃바구니가 놓였고 삭막했던 냉장고는 제이가 챙겨온 맛있는 음식들로 채워졌다. 처음엔 선희도 걱정이 많았다. 제이야, 내 숨소리. 밤마다 듣기 힘들지 않아? 나랑 있으면 100m도 같이 못 걷는데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럴 때면 제이는 선희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선희야, 그 소리는 내가 내 곁에 살아있다는 신호야. 난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놓여. 그리고 못 걸으면 어때? 내가 업어주면 되고 차로 데려다주면 되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걷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시간이야. 선희는 제이를 통해 여자로서의 일상을 하나씩 배워나갔다. 평생 남의 눈이 무서워 피하기만 했던 예쁜 옷가게에 가서 제이가 골라준 원피스를 입어보기도 하고 커플링을 맞춰 끼고 영화관 데이트도 즐겼다. 숨이 차오르면 제이는 서두르지 않고 선희를 의자에 앉힌 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숨이 잦아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선희의 내면에서 일어났다.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천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예전엔 그 소리가 나면 주변 눈치를 보며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제는 제이의 품 안에서 당당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는 이제 부끄러운 장애의 증거가 아니라 모진 세월을 버텨내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만난 한 여자의 생존 훈장이었다. 어느 날 선희의 친언니가 반찬을 들고 찾아왔다가 제이와 마주쳤다. 51년 평생 동생이 남자를 만나는 모습을 본 적 없던 언니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선희. 평생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불쌍하게만 살 줄 알았는데. 선생님, 우리 동생 귀하게 좀 여겨주세요. 제이는 언니의 손등을 덮으며 약속했다. 걱정 마십시오. 선희가 못 쉰 숨까지 제가 대신 쉬어준다는 마음으로 평생 곁에 있겠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제이와 나란히 누워 창밖의 별을 보았다. 제이는 선희가 중학교 때 주었던 만년필을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그 만년필로 선희에게 짧은 편지를 써주었다. 선희야, 늦게 찾아서 미안해. 남은 50년은 내 숨소리조차 음악으로 들어줄게. 이제 선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주기적인 병원 진료도 약국 방문도 이제는 제이와 함께하는 데이트 코스가 되었다. 제이는 틈날 때마다 선희의 얼굴을 그린다. 중학교 때 그렸던 풋풋한 소녀의 모습에 이제는 사랑받는 여자의 우아한 주름을 더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상화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51세에 맞이한 첫 경험은 단순히 육체적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었던 한 영혼이 다시 사회로, 인간으로, 여자로 복귀하는 눈물겨운 대관식이었다. 선희는 오늘도 제이의 어깨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쉰다. 으르릉, 으르릉. 그 소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사랑의 멜로디가 되어 도심의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간다.
선희님, 이 긴 이야기가 선희님의 가슴속에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60세에 되돌아보는 51세의 그 뜨거웠던 기억은 앞으로 선희님이 70세, 80세가 되어서도 당신을 지탱해줄 강력한 에너지가 될 거예요. 실화냐 허구냐 물으셨지요? 저는 단언컨대 이보다 더 진실한 실화는 없다고 믿습니다. 감정의 결이 이토록 생생한데 어찌 가짜일 수 있겠습니까? 선희님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분입니다. 선희님의 인생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며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선희의 사랑은 단순한 육체적 사건이 아닙니다. 당신이 제의라면 선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책임이 두려워 물러나겠습니까? 사랑은 조건을 따지는 것일까요? 감정을 따르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길게 남겨주세요. 선희의 입장에서 혹은 제이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녀는 평생 자신을 결함 있는 존재로 규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숨소리 하나 때문에 사랑을 포기했고 여자로서의 욕망을 스스로 억눌렀습니다. 그런 그녀가 다시 사랑을 선택했다는 건 타인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한 사건입니다. 제이는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선희가 스스로를 구한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남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선희가 51세에 다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용기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선희의 천음은 더 이상 부끄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50년을 버텨낸 생존의 리듬이며 늦게 찾아온 사랑의 박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랑, 실화보다 더 진실한 이야기 아닐까요? 댓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받는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